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다가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 더 악화됐다. 너무 낮은 값.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료. 톤이라고 하는 치료들이 있죠. 2분 이내로 끝나고 간단하게 레이저를 그냥 흩뿌리듯이 조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기미 치료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이지 않은 게 기존의 색소는 치료도 못할 뿐더러 쓸데없는 돈을 왜 씁니까? 효과도 없는 걸. 안녕하세요.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 전문의 서광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기미 치료의 전반적인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 차이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미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다가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 더 악화됐다.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데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치료에 맞는 치료값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치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에너지값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멜라닌 색소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값, 그 다음에 적용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이 전부 치료값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치료에 도달하고 나서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위치값이 똑같은 멜라닌 색소가 조가되어 있는 기미의 경우 같은 에너지 값으로 계속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 치료값을 바꿔서 설정해주는 보정값을 적용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과도한 에너지 적용으로 기미를 악화시키는 경우죠. 표피 기점막을 손상시켜줘서 과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멜라닌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더 진해지거나 기존의 색소를 태우거나 이러한 것들이 기미 치료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효과가 없는 것들은 너무 낮은 값,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료, 톤이라고 하는 치료들이 있죠. 2분 이내로 끝나고 간단하게 레이저를 그냥 흩뿌리듯이 조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기미 치료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미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들은 스쳐 지나간다고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 조사 시간을 가져야지만 멜라닌 색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치료를 갖고 기미를 치료한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치료입니다. 막연히 적용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안 되고요. 딱 적정 시간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뭐든지. 에너지 값도 마찬가지고 적용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계만 산다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기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기미를 치료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무슨 주된 사항으로 하는 거는 기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은 되어 있지 않고요. 멀티팩토리얼 오리진, 굉장히 다양한 인자가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호르몬 불일치,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다든지 인위적인 물리적 손상을 받아서 표피 기점막에 손상을 준 경우 이런 것들이 기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요새는 기미의 원인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된 햇빛 자극, 악화 요인도 되지만 1차적인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과연 뭐가 될 건지 또는 여기에 따른 치료의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될 건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하는 치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치료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들이 먹는 제제는 제가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혈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혈전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인이 복용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바르는 제제는 멜라닌 색소를 덜 만들어내는 하이드로퀴논 제제,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을 해서 케라티노사이트가 각질로 빨리 떨어져 나오도록 유도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두 개의 제제를 쓰지만 기존의 기미 색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색소에 대한 억제이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미 색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미 치료에 대한 레이저 요법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치료가 주된 치료였지만 거의 효과를 못 보고요. 좋아지라는 기미는 좋아지지 않고 주변의 얼굴만 밝아져서 엉뚱하게 기미가 오히려 도드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미의 기전으로 설명되는
예를 들어서 표피 기저부의 과흥분 상태로 인한 멜라닌 색소의 과형성, 이로 인해서 케라티노사이트의 멜라닌 프로덕트가 많이 쌓여서 보이는 게 깁니다. 근데 사실 이 기전에는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맹점이 있냐면, 만약에 100% 멜라닌이 케라티노사이트로 전달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각질층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색소에 걱정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이드로퀴논제제나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을 같이 써줘도 이러한 제거율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를 추정할 수 있냐면, 멜라닌이 케라티노사이트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중간에 많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프로덕트의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또는 케라티노사이트의 세포막을 통한 멜라닌의 방출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케라티노사이트 밖으로 나와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멜라닌 덩어리들은 치료약제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기미 제거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어야만 효과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약을 백날 발라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책에도 많이 설명되어 있는 기미의 기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0%라면 바르는 제제로 깨끗하게 기미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적용을 해봐도 효과를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미 치료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은 비전문인들이 나와서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기미는 어차피 재발되는 질환이니까 레이저 치료 같은 건 필요 없고 바르는 걸로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말이 안 되죠. 효과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이지 않은 게, 기존의 색소는 치료도 못할 뿐더러 쓸데없는 돈을 왜 씁니까? 효과도 없는 걸. 오히려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레이저 치료로 기존의 기미 색소를 제거할 수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 레이저로 기미 색소를 제거를 잘 하고 피치 모달 사정으로 더 이상 유지 치료를 하지 못할 때 이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새로 형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할 목적으로 하이드로퀴논제제를 바를 경우 좋은 효과를 꽤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유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레이저를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일반 주근깨나 잡티 이런 치료들은 사실 다양한 레이저가 적용이 되고요. 오타모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한 레이저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Q 스위치 계열의 알렉산드라이트, 루비 레이저, KTP 레이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우는 레이저인 탄산가스 레이저로 태워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값이 다릅니다. 치료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색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되겠죠. 표면에 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경계부의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통 경계부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근깨나 일반 잡티 같은 경우는 그 색소에 한해서 국소적인 치료로만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기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변부나 바탕 정리도 같이 해주어야지 자연스럽게 미용적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티형 기미를 보일 경우에는 사실 유관상 감별은 힘들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레이저. 과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색소에 매우 민감한 레이저들은 사실 색소 탈실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색소 탈실이 나오면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장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색소의 민감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레이저들은 Q 스위치 루비 레이저, Q 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피코 레이저 이런 것들이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미 치료를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시행할 경우 색소 탈실을 만들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제일 선호를 하고요. 다른 류의 레이저들은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